여러분은 최근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분명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고지혈증이 나아진다는 믿음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저는 88세 내과 전문의로 60년 넘게 환자들을 진료해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고지혈증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 중 상당수는 거의 억울하다는 듯이 의사 선생님, 저는 삼겹살도 전혀 먹지 않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의 동맥은 여전히 완고하게 막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궁금하실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건강하다고 믿는 일부 음식들이 사실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위험하게 우리의 혈관을 손상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영입니다. 저는 올해 88세가 되었고 61년 동안 내과 전문의로서 제 진료실을 지켜왔습니다. 저는 특히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으로 고통받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때로는 그분들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더 이상 제 환자들이 응급실로 실려오는 것을 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61년간 의사로서 저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심장마비, 즉 의사들이 심근경색이라고 부르는 질환으로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비극적인 사건들 중 상당수는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혈액 검사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셨나요? 설마 나는 괜찮을 거야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직 젊은데 정말 걱정해야 할까? 어쩌면 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할까라는 생각이었을까요? 저 역시 바로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제가 75세 때 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갑자기 190을 넘어섰을 때 저는 솔직히 의사라는 직업에 다소 안주하고 있었고 제 건강을 정말 소홀히 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나도 환자가 될 수 있구나. 그리고 내 혈관도 정말 막힐 수 있구나라고요. 그 후로 5년 동안 제가 80세가 될 때까지 저는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끔찍한 느낌을 경험할 때마다 저는 이것이 마침내 저의 마지막 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새벽에 가슴 통증으로 잠에서 깰 때마다 저는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도 지금 바로 그런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심장이 약간 두근거리거나 숨이 조금 가빠도 혹시 내 심장에 깊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만연한 두려움 말입니다. 기름진 음식만 피하면 고지혈증이 나아진다는 믿음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지난 61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끔찍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 중 많은 분들이 삼겹살은 전혀 먹지 않는다고 격렬하게 주장하셨지만 그분들의 혈관은 이미 70% 이상 막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종종 건강하다고 착각하는 바로 그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여러분의 혈관을 파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어떤 경고의 통증도 없이 여러분의 동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좁아지고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갑자기 찾아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비극적이게도 오늘 아침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서 저희를 응원해주세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제발 마지막까지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지극히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고지혈증 환자가 식단에서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할 3가지 음식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3가지 음식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변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반드시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끊어야 할 음식은
바로 흰 밀가루 제품입니다. 이 범주에는 흰빵, 맛있는 도넛, 크래커, 인스턴트 라면, 떡볶이, 그리고 실제로 모든 종류의 면류가 포함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아침에 식빵 한 조각 정도는 완벽하게 해롭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친구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함정입니다. 저는 절대 잊을 수 없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강석진 어르신이라고 불리는 분이셨는데 제가 처음 그분을 만났을 때 72세였습니다. 키는 170cm의 몸무게는 68kg으로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않으셨고 술도 거의 드시지 않으셨으며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씩 산책을 하시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분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았을 때 저조차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LDL 콜레스테롤은 158, 중성지방은 220, 그리고 총 콜레스테롤은 245였습니다. 이 수치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해하시나요? 이 수치들은 그분을 심장마비 위험 범주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아주 경고적으로 위치시켰습니다. 석진 어르신은 정말 억울하다는 표정이셨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제 몸을 잘 관리했어요. 저는 삼겹살도 먹지 않고 튀긴 닭도 먹지 않는데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죠? 제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나요? 그분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정말 부지런히 노력했던 분인데 결과는 이렇게 좋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더 자세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평소에 드시는 모든 것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간식까지 모든 것을요. 제가 석진 어르신의 일상 식단을 꼼꼼히 검토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딸기잼이나 꿀을 바른 흰빵 2조각을 드셨습니다. 점심으로는 종종 면이나 인스턴트 라면을 드셨습니다. 오후에는 간식으로 비스킷이나 크래커를 대략 5개에서 6개 정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가끔 저녁 간식으로 떡볶이를 드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제 머릿속에서 딱 들어맞았습니다. 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설명이군. 석진 어르신은 실제로 기름진 음식을 완벽하게 피했지만 그는 정제된 밀가루 제품을 하루에 3번에서 4번이나 무심코 섭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흰 밀가루 제품이 그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위험한지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몇 킬로그램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의 소중한 혈관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와 같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모든 유익한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은 제거되고 오직 순수한 탄수화물만 남게 됩니다. 이러한 탄수화물이 여러분의 몸에 들어오면 30분 이내에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킵니다. 일반적으로 공복 혈당 수치는 100 정도이지만 흰빵 2조각만 섭취해도 혈당은 180에서 200 사이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몸은 즉시 비상 상태에 돌입합니다. 췌장은 혈당을 급격히 낮추기 위해 엄청난 양의 인슐린을 분비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도한 당분은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되어 동맥벽에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은 그 뒤에 이어지는 염증 반응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여러분 혈관의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일으키는데 마치 누군가가 날카로운 칼로 섬세한 동맥벽을 긁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이 이러한 손상된 부위에 달라붙어 혈관을 좁아지게 만듭니다. 이 파괴적인 과정이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3번에서 4번씩 반복된다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끊임없이 공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기름진 음식을 피하더라도 만약 여러분이 흰 밀가루 제품을 계속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동맥은 결국 막히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석진 어르신에게 설명해 드린 후 저는 또 다른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현재 그의 혈관 상태를 고려할 때 만약 그가 이 길을 계속한다면 2년 안에 심장마비를 겪을 확률이 60%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이라도 바꾸면 너무 늦지는 않을까요? 다행히 저는 그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단 하루의 지체도 허용하지 말고 즉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식단 조절을 제안했습니다. 흰빵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고 라면이나 국수 대신 현미밥이나 오트밀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나 과일을 섭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석진 어르신은 예상대로 처음에는 이 새로운 음식들이 전혀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6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길들여진 식습관을 바꾸는 것은 당연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걸린 문제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자 그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으로 변화에 헌신했습니다. 2주 후 그가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석진 어르신은 처음 며칠이 믿을 수 없을 만큼 힘들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식욕을 잃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는 정말로 적응하기 시작했다고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3개월 후 중간검진에서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체중은 2kg 감소했고 혈압은 140에서 130으로 떨어졌습니다. 더 중요하게도 그는 저에게 몸이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3개월 후 재검사했을 때 저는 그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LDL 콜레스테롤은 158에서 135로 감소했습니다. 중성지방 또한 22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정상 범위는 아니었지만 분명하고 상당한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했던 것은 혈관 초음파 검사 결과였습니다. 목에 있는 경동맥벽의 두께가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믿을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그의 혈관이 다시 활발하게 재생되고 건강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석진 어르신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더욱 소브링한 시나리오를 들려주었습니다. 석진 어르신, 만약 3개월 전에 식단을 바꾸지 않으셨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신은 이미 30% 이상의 확률로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응급실에 실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 혹시 아침 식사로 간단한 토스트나 시리얼을 드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점심 식사로 라면이나 국수를 자주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때때로 쿠키나 빵을 끊임없이 간식으로 드시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냉장고 안, 혹은 간식 서랍 속의 흰 밀가루 제품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바로 이 음식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혈관을 적극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름기 없는 음식이라고 해서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사실 지방보다 훨씬 더 교활하게 여러분의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아무런 소리도 없이, 어떤 뚜렷한 통증도 없이 여러분의 동맥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혀가고 있습니다. 대신 통밀빵, 오트밀, 현미밥 또는 메밀국수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낯설고 익숙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지만 안심하세요. 우리 몸은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뛰어납니다. 단 2주만 견디시면 과도한 단맛에 길들여졌던 여러분의 미래는 더욱 자연스러운 상태로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매일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식단에서 제거해야 할 음식은 바로 가공육입니다. 이 범주에는 햄, 소시지, 베이컨, 훈제 닭가슴살, 런천 미트, 그리고 여러분이 진열대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통조림 육류 제품들이 포함됩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아마 햄이나 소시지를 단백질 보충제로 여기고 섭취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경고하건대 정말로 위험한 오해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여러 해 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바쁜 진료 일정 때문에 점심을 거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보통 하루에 80명에서 100명 사이의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 바쁜 시기에는 저는 간단히 햄 샌드위치나 소시지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제가 의사가 되고 약 30년쯤 지났을 때, 그러니까 제가 58세쯤 되었을 때였는데, 제 혈압이 갑자기 오르기 시작하여 140에서 150 사이를 오르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었을 때 훨씬 더 끔찍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저는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강렬한 느낌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착각했지만 30분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도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심전도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심근허혈의 경계성 소견, 즉 심장마비의 경고 신호였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 내가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던 바로 그 위험이 이제 정말 나에게도 닥쳤구나라고요. 그 중요한 순간부터 저는 제 식단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검토했고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가공육이라는 것을 신속하게 찾아냈습니다. 저는 석진 어르신의 사례를 통해 가공육의 심각한 위험성을 훨씬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식단 조절로 어느 정도 개선은 있었지만 여전히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의 LDL 콜레스테롤은 135까지 떨어졌지만 여전히 100 이하라는 중요한 목표치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식단을 훨씬 더 자세히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그의 점심 반찬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아침 식사로는 통밀빵으로 바꿨지만 점심에는 여전히 햄이나 소시지를 섭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살기 때문에 그것이 유일하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었고 또한 단백질을 보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가공육은 건강한 단백질 보충제가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들은 여러분의 혈관을 적극적으로 파괴하는 독성 덩어리에 가깝습니다. 제가 가공육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수치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시지 100g 한 접시에는 12g에서 15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는데 이는 여러분의 하루 권장 섭취량의 무려 75%에 해당합니다. 햄 100g에는 8g에서 10g의 포화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더욱 놀라운 것은 그들의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나트륨 함량일 것입니다. 햄 100g에는 1200mg에서 1500mg 사이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1일 권장 섭취량이 2000mg인 것을 고려하면 햄 100g만 섭취해도 하루 나트륨 허용량의 75%를 초과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나트륨을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혈관 내 수분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동맥벽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이 끊임없는 압력은 결국 섬세한 혈관 벽에 미세하고 감지하기 어려운 손상을 일으키고 바로 이 약해진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쉽게 달라붙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아질산 나트륨이나 아질산 칼륨과 같은 방부제가 이러한 제품에 흔히 첨가됩니다. 이러한 화학 방부제는 체내에서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끔찍한 것은 이러한 니트로사민이 여러분 혈관의 내벽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공격적으로 손상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석진 어르신에게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그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가 여전히 섭취하고 있는 햄과 소시지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1년 안에 그의 혈압이 16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80%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연히 진심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의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단백질을 보충해야 하나요? 저는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항상 들어왔는데요. 정말 옳은 말씀입니다. 단백질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독성 물질이 가득한 단백질을 굳이 섭취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삶은 닭가슴살, 삶은 살코기 돼지고기, 우리가 수육이라고 부르는 것, 두부, 콩류, 그리고 생선으로 단백질을 보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요일에 미리 조리해서 냉장고에 보관해두면 한 주 내내 편리하게 먹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진 어르신은 처음에는
다소 내켜하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간편하게 해결하던 식사를 이제는 더 번거롭게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저는 석진 어르신에게 또 다른 끔찍한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박영수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석진 어르신과 비슷한 연배였고 놀랍게도 매우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영수 어르신 역시 자신의 건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는 분이었지만 그는 매일 햄이나 소시지를 단백질 보충을 위해 섭취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그에게 경고했지만 그는 끝내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이게도 불과 6개월 후 영수 어르신은 새벽 3시에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심각한 급성 심근경색, 즉 본격적인 심장마비였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의료 개입 덕분에 그의 생명은 구할 수 있었지만 그는 비극적으로 심장 기능의 30%를 잃었습니다. 영수 어르신이 중환자실에서 저에게 해주셨던 말씀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때 제가 선생님 말씀을 진정으로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석진 어르신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핏기 없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그제야 그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진정으로 이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순간부터 석진 어르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게 자신의 식단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햄이나 소시지 대신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닭가슴살을 삶아 준비하는 엄격한 루틴을 만들었고 삶은 두부나 신선한 콩나물과 같은 영양가 있는 음식들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2주 후 그가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저에게 놀랍고도 깊은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몸이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밤잠을 자고 나서도 몸이 무겁고 항상 피곤했지만 이제는 정말 상쾌하고 활기차게 잠에서 깬다고 저에게 확신을 주었습니다. 3개월 후 그의 혈압은 135에서 128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훨씬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LDL 콜레스테롤은 135에서 118로 감소했습니다. 그의 혈압 또한 128에서 122로 더 내려갔습니다. 더 깊이 있는 변화는 그의 몸 전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오후에 피로감을 훨씬 덜 느끼고 밤에는 훨씬 더 깊고 편안한 잠을 잔다고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중 혹시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가공육을 자주 섭취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햄 샌드위치, 점심에 간단한 소시지 볶음, 아니면 저녁에 베이컨 파스타 같은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혹시 여러분의 바쁜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걸고 하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지금 당장은 편리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저는 장담하건대 불과 몇 년 후에는 응급실에서 깊은 후회에 잠겨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그 안에 햄, 소시지, 베이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이 음식들이 과연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연장시켜줄까요? 아니면 사실은 그것을 단축시키고 있을까요? 삶은 닭가슴살이나 삶은 살코기 돼지고기, 두부조림 또는 콩나물과 같은 것들로 단백질을 보충하세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시간을 내어 미리 준비해두면 매일 편리하게 건강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약간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력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이 식단에서 절대적으로 제거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입니다. 이 범주에는 마가린, 쇼트닝, 다양한 가공 스낵, 튀김용 기름, 아이스크림, 그리고 케이크와 같은 흔한 품목들이 포함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을 악마의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의 진정으로 끔찍한 점은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두 가지 치명적인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높이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은 낮춥니다. 즉,
두 가지 교활한 방향에서 여러분의 혈관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들은 일반적인 포화지방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저 자신도 78세 때 정말 끔찍하고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4시쯤 저는 갑자기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고통과 함께 공포스러운 질식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줄줄 흘렸고 너무나 어지러워서 911에 전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섬뜩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 이것은 내가 환자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해왔던 바로 그 증상이구나라고요. 다행히 30분 정도의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자 증상은 서서히 완화되었지만 그 후 3개월 동안 저는 진정으로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제 관상동맥의 70%가 막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를 진료했던 의사의 말이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생생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 정도의 폐쇄 수준이라면 언제 심장마비가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어떻게 버티셨는지 정말 놀라울 따름입니다. 제가 78세였을 때 제 나이 또래 남성의 평균 관상동맥 협착도가 보통 40%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제 상태는 솔직히 극도로 심각했고 절박한 경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근본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저는 제 식단을 꼼꼼하고 철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늘 건강하다고 생각하며 먹었던 바로 그 음식들 중 상당수가 사실은 상당량의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아침 마가린을 발라 먹었던 아무 죄 없어 보이는 토스트, 오후 간식으로 즐겨 먹던 크래커와 쿠키, 그리고 저녁에 가끔 탐닉했던 아이스크림까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로 이것들이 제 혈관의 70%를 조용히 막아버린 주범들이었습니다. 석진 어르신의 경우도 제 경험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식단 조절을 통해 상당한 개선은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벽하게 최적화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의 LDL 콜레스테롤은 118까지 떨어졌지만 100 이하라는 최적의 목표치에 도달하려면 여전히 약간의 노력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진 어르신의 식단을 더욱 세밀하게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곧 그의 저녁 일상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저녁에 종종 매우 지루하고 외로움을 느낀다고 고백했습니다. 그 외로운 시간 동안 그는 보통 맥주 한 잔과 함께 마른 안주를 즐겨 드셨습니다. 마른 오징어, 다양한 건어물, 그리고 여러 종류의 크래커 같은 것들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마른 안주가 본질적으로 건강하다고 착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것이야말로 제가 강조하건대 바로 교활한 함정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마른 안주는 실제로는 상당량의 종종 숨겨진 트랜스 지방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트랜스 지방이 그렇게 심각하게 위험한지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원래 대부분의 식물성 기름은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것들을 고체 형태로 변형시키기 위해 수소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수소 원자가 화학적으로 첨가됩니다. 이 인공적인 과정은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변형된 지방을 만들어내는데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트랜스 지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몸은 수십만 년 동안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방에만 적응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기도 채 되지 않은 인공지방이 갑자기 우리 몸에 쏟아져 들어오자 우리 몸은 그것들을 제대로 처리할 능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의 동맥벽에 공격적으로 달라붙어 그 중요한 통로들을 꾸준히 좁힙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콜레스테롤과는 달리 그것들은 훨씬 더 끈적거리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일단 달라붙으면 떼어내기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마치 혈관 안쪽에 강력한 접착제가 영구적으로 발라진 것과 같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드리지만 더욱 끔찍한 것은 그것들이 유발하는 염증 반응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여러분 혈관의 섬세한 내벽에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 동맥경화, 즉 동맥의 경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심장마비의 위험이 무려 3배에서 4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석진 어르신에게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면서
저는 또 다른 정말 무서운 통계 수치를 그에게 제시했습니다. 그가 여전히 섭취하고 있는 트랜스 지방의 양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단 1년 안에 그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을 겪을 확률이 40%나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 충격적인 사실에 완전히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음식들이 실제로는 이렇게나 심각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깨닫지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가 애원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상태인가요? 지금이라도 제가 변화를 시작하면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요? 다행히 저는 그에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 하루의 지체도 허용하지 말고 즉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상이 돌이킬 수 없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마른 안주 대신에 견과류, 크리미한 아보카도, 그리고 올리브와 같은 건강한 지방이 함유된 음식을 섭취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적인 쿠키와 크래커 대신에는 신선한 과일이나 아삭한 채소, 스틱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석진 어르신은 예상대로 처음에는 다소 의아해하며 견과류도 상당한 지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과연 괜찮은지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비록 지방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완전히 다른 유익한 종류의 지방이라고요. 저는 그에게 견과류, 예를 들어 유익한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오히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확신시켜 드렸습니다. 아보카도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아보카도는 올레산이라고 불리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동시에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능이 있습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역시 유사한 심오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석진 어르신에게 또 다른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공유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정미자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75세의 여성이셨는데 그녀는 트랜스 지방을 매우 많이 섭취하는 분이셨습니다. 미자 어르신의 소박한 삶의 낙은 매일 오후에 쿠키와 케이크를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사랑하는 손주들이 방문할 때마다 함께 나누어 먹으려고 미리 준비해 두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끔찍하게도 그녀는 갑자기 쓰러졌고 치명적인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혈관이 완전히 막혀버려 비극적이게도 오른쪽 반신마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휠체어를 사용합니다. 미자 어르신이 저에게 눈물로 털어놓았던 말은 아직도 제 마음속에 깊은 고통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정말 그냥 과일이나 먹었어야 했어요. 네, 왜 저는 항상 그렇게 달콤하고 유혹적인 것들만 찾아다녔을까요? 지금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지만 정말 후회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석진 어르신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는 정말로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트랜스 지방의 진정으로 파괴적인 심각성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요한 순간부터 석진 어르신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세심하게 트랜스 지방을 피했습니다. 음식을 구매할 때마다 그는 성분 목록을 신중하고 꼼꼼하게 확인했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은 아예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그가 다시 진료실로 돌아왔을 때 그는 저에게 놀랍고도 심오한 변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정신이 놀랍도록 더 맑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오후만 되면 머리가 무겁고 집중력이 어김없이 떨어졌지만 이제는 하루 종일 명료하고 날카로운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한 달 후 훨씬 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밤에 드디어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전에는 자주 깨고 불안하게 뒤척였지만 이제는 아침 햇살이 비칠 때까지 편안하고 깊은 잠을 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정말 극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의 LDL 콜레스테롤은 118에서 인상적인 103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마침내 건강하고 정상적인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의 혈관 나이 검사 결과였습니다. 그의 실제 나이는 72세였지만 그의 혈관 나이는 놀랍게도 65세로 나왔습니다. 그는 동맥 건강 면에서 사실상 7년이나 젊어진 것입니다.
석진 어르신은 너무나 기뻐하며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의사 선생님, 만약 제가 선생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지금쯤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저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도 바로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간식 서랍 속 또는 냉장고 안, 아니면 식탁 위에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이 얼마나 많이 숨어 있는지 말입니다. 그 겉으로는 아무 죄 없어 보이는 쿠키, 케이크, 아이스크림, 마가린, 그리고 크래커 같은 것들이 제가 확신하건대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중요한 혈관을 교활하게 조여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기만적으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도 극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한 번 제공량의 0.5g 미만의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으면 제조사가 트랜스 지방 제로라고 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매일 단 0.4g이라도 섭취하면 한 달 동안 총 12g의 트랜스 지방이 조용히 축적되며 이 정도 양이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이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양 성분표만 훑어보는 대신 전체 성분 목록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기를 강력히 권장합니다. 만약 쇼트닝, 마가린, 식물성 크림, 부분 경화유 또는 경화유와 같은 용어를 발견한다면 이는 해당 제품에 트랜스 지방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명확한 지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논의한 3가지 음식 범주를 간략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흰 밀가루 제품, 가공육, 그리고 트랜스 지방이 함유된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3가지 종류의 음식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건강에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사실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직접적으로 그리고 심각하게 위협하는 독성 물질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듣는 동안에도 그것들은 여러분의 중요한 혈관을 천천히 그리고 끊임없이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석진 어르신의 고무적인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목격했듯이 단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그는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158에서 인상적인 103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혈압 또한 145에서 125로 크게 떨어졌고 놀랍게도 그의 혈관 나이는 그의 실제 나이보다 7년이나 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친구 여러분, 바로 시간입니다. 만약 석진 어르신이 그의 변화를 단 6개월만 늦게 시작했다면 솔직히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통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는 그때쯤 이미 60% 이상의 확률로 심각한 심장마비나 무력하게 만드는 뇌졸중을 겪고 응급실로 실려왔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궁금합니다.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수치를 받았지만 어쩌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경험 말입니다. 아직 눈에 띄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던 경험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경고하건대 바로 교활하고 위험한 함정입니다. 심혈관 질환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갑자기 그리고 무자비하게 찾아올 때까지는 어떠한 경고, 증상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완벽하게 건강했던 사람이 비극적이게도 오늘 아침에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난 61년간 제가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개인적으로 목격했던 가장 가슴 아픈 사례들 중 일부를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예외 없이 비극적으로 예방할 수 있었던 경우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명수 어르신은 68세의 심장마비로 비극적으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불과 6개월 전 그의 건강검진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명확하게 나왔지만 그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순자 어머님은 72세의 치명적인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로부터 만 1년 전부터 그녀의 혈압은 위험할 정도로 높았지만 그녀는 약을 먹기 싫다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박철로 어르신은 75세에 급성 심부전으로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그는 평생 가공식품을 꾸준히 섭취했지만 결코 자신의 해로운 습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들 모두에게는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 모두 내일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모두 자신에게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혈관은 친구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매일매일 조금씩 악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섭취한 흰빵은 바로 지금 여러분의 혈당 수치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은 햄은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탐닉한 쿠키는 지금 여러분의 동맥벽에 끈적하게 달라붙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요한 영상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구와 공유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이러한 위험에 무심코 노출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떤 단 한 가지를 변화시키기로 결심하시겠습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말입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해로운 햄과 소시지를 버리세요. 간식 서랍에 있는 쿠키와 크래커를 비우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흰빵 대신 통밀빵을 선택하세요. 기억하세요. 작고 꾸준한 변화들이 진정으로 기념비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에게 감사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 역시 제가 약속하건대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낭비할 시간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지금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정말로 언제쯤 시작하실 건가요?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증상이 마침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실 건가요? 응급실로 실려간 후에야 후회하실 건가요? 다음 영상에서는 고지혈증 환자를 위해 특별히 고안된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3단계 운동 루틴을 소개해 드릴 것입니다. 관절이 약하신 분들도 편안하게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구성했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의 집에서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들이니 제발 꼭 시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힘들게 알려드린 것부터 즉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운동은 물론 유익하지만 이 근본적인 변화에 비하면 부차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바로 이 독성 음식들을 식단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 섹션에 여러분의 개인적인 다짐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무엇을 바꾸실 것인지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의 매일매일이 진정으로 건강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 모두를 활기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